리깅에 관한 기술 특집 일부에서는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마스트를 위아래로 손으로 훑는 걸 보셨을 텐데요. 결함이 손에 느껴집니다. 팁과 요령, 그리고 리깅에 관한 다양한 일반 정보를 다뤘습니다. 2부에서는 페어 아이엘의 실제 리깅 작업에 집중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상 징후는 없었지만 리그는 최소 15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대서양을 횡단할 예정이라서 스탠딩 리깅 전체를 교체하는 중입니다. 포르타 몬테네그로에는 마스트를 뽑을 만한 크레인이 없어서 와이어를 하나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보여드렸듯이 제이드가 리그에 장력을 걸어두어 기존 와이어를 기준점으로 새 와이어를 자를 수 있게 했습니다. 작업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목재 선착장이 있어서 와이어에 무리도 없고 작업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원래 벽 나사를 데크에 표시해둔 곳, 즉 리그가 장력 상태에 있던 위치에 맞춰 설정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봤고 그래서 포트 쪽이 스타보드 쪽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이 과정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새 와이어를 올려놓습니다. 상단 끝은 물론 외지 처리가 되어 있고요. 하단을 터미널 처리해야 합니다. 새 와이어를 기존 것에 나란히 놓고 새 벽 나사를 원하는 위치에 맞춥니다. 장력이 걸렸을 때 장력 상태에서 약간의 늘어짐을 고려하면 한 시즌 항해 후 지브롤터에 도착할 즈음에는 스테이락 피팅 내부 깊이도 고려해서 와이어가 얼마나 길어야 하는지 표시해뒀습니다. 모든 게 잘 되면 거기서 잘라 터미널 처리한 뒤 기존 와이어들과 다시 대조해 확인할 겁니다. 그럼 이 길이에서 늘어짐은 얼마나 예상하시나요? 이건 확실히 캡슐아웃은 아니죠. 길이에 따라 다르죠. 당연히 길이에 따라 늘어짐 정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와이어 직경에는 무관합니다. 어느 정도 비례관계가 있죠. 6mm 와이어나 10mm 와이어나 늘어짐은 비슷합니다. 미터당 약 1mm 정도입니다. 와이어를 필요한 길이로 잘랐고 와이어의 전체 길이를 파악했습니다. 이 피팅 부분을 먼저 끼웁니다. 모든 것을 고정시키는 나사 부분이니 당연히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분해할 때는 내부에 있는 포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리고 콘도 있습니다. 준비가 됐으면 가닥을 벌려줍니다. 1/19 와이어라서 코어를 노출시켜야 합니다. 살짝 풀었다가 다시 감아주면 됩니다. 푸는 거죠. 좀 거칠어 보이긴 하지만 와이어에는 형태 기억이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와이어 모양을 바꾸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벌려서 코어를 노출시키면 됩니다. 자, 보세요. 코어에 감겨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코어는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콘을 코어 위로 밀어 넣습니다. 끝에 딱 맞게 하지 말고 약 3mm 뒤로 코어 기준 약 3mm 물러나게 합니다. 진행하면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주시합니다. 그 다음 와이어 가닥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감아줍니다. 바로 모양을 잡는 게 보이죠? 다음 단계가 핵심인데요. 콘에 슬롯이 있습니다. 슬롯이 보이시죠? 이 피팅들의 성패를 가르는 부분입니다. 슬롯 안으로 와이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들어가면 클램핑이 안 됩니다. 보세요. 지금 하나를 그 안에 넣어봤습니다. 슬롯에 와이어가 있으면 완전히 조여지지 않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맞아요. 와이어를 균등하게 배분하세요. 특히 이 크기의 와이어는 이 도구를 이용해 와이어에 약간의 저항을 주면 작업하기 편합니다. 그 다음 자리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다시 포머가 안에 올바른 방향으로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가끔 옆으로 쓰러지거나 비스듬히 걸릴 수 있으니 바닥에 제대로 안착했는지 확인하세요. 처음엔 소량의 윤활유만 씁니다. 고정용이 아니라 나사산이 뭉개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각도를 줘서 조립합니다. 콘이 떨어지지 않게 나사산에 잘 걸리도록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와이어 끝을 콘 주위로 성형하는 겁니다. 손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 형태를 잡아가면서 삐걱이는 소리가 날 겁니다. 나사산이 두세 개 보이길 원합니다. 덜 된 것처럼 보여도 와이어가 형태를 잡은 거란 뜻입니다. 바닥까지 다 들어갔는데 나사산이 안 보이면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세 개가 보이니 완벽합니다. 이제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기서부터는 회전을 멈추고 검사 단계입니다. 콘슬롯 안에 아무것도 없는지 확인합니다. 끝까지 깔끔하게 감겨있고 슬롯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조립하고 로크타이트를 조금 더 씁니다. 포머도 다시 확인하세요. 포머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얼마나 세게 조여야 하는지 어떻게 아시나요? 멈추는 느낌이 옵니다. 그 이상 조이려면 훨씬 큰 공구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바이스에 고정해서 더 조여야 합니다. 이 크기의 조정 렌치로는 거의 한계까지 간 겁니다. 더 큰 조정 렌치라면 좀 더 신중하게 조여야 합니다. 첫 번째 슈라우드가 빠졌고 클레비스 핀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허용되는 유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거의 완벽합니다. 핀의 지지점에서 포인트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나요? 몇몇 배에서 클레비스 핀이 구멍보다 작아서 위쪽에 포인트 하중이 걸리는 경우를 봤습니다. 맞아요. 꽤 자주 있는 일이고 클레비스 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샤클, 히팅, 구스넥 같은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체인 플레이트를 깨끗하게 닦을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외관뿐 아니라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모든 체인 플레이트에서 볼트를 하나씩 뽑아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플레이트 전체를 빼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것은 모두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슈라우드를 하나씩 교체하는 건 비교적 간단해야 합니다. 다만 스프레더 끝 하나가 빠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와이어 하단에 피팅이 없다는 장점 덕분에 통과시킨 뒤 나중에 스테이락을 달 수 있습니다. 배라는 걸 명심하세요. 모든 게 순탄하게만 진행되진 않습니다. 레이더를 고정하는 스테인리스 압출 부품이 좀 골치를 썩였습니다. 장비가 내려온 김에 주행 중 수리도 합니다. GPS 배선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이 작업에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세요. 제이드가 마스트를 오를 때 마스트를 향해 조준하는 게 과제입니다. 상단에서 케이블이 꺾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방식으로 리깅을 하다 보니 마스트를 오르내리는 일이 많습니다. 체력이 좋은 제이드가 고맙네요. 배기 링클에 대해 한마디 하자면 세일 마찰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더 많은 배에 달아야 합니다. 기존 배기 링클은 모두 재활용해서 세탁 중입니다.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나일론 소재인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는 양모를 썼지만 이것들은 오래 버텼습니다. 배가 생긴 이래 쭉 달려있었던 것 같으니 22년 된 셈입니다. 묶인 끝부분을 잘라내야 했지만 세 줄 조각을 끼워 넣어서 다시 달았습니다. 단단히 감아서 고정합니다. 퍼러 작업은 선착장의 접안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커터 선형이라 두 개가 있습니다. 스테이 소 퍼러는 그대로 두지만 이너포 스테이 교체를 위해 탈거해야 합니다. 양키 퍼러는 완전히 교체합니다. 그럼 기존 퍼러에 새 것을 맞추기보다 그냥 새 퍼러를 다는 게 낫다는 입장이신 거죠? 좀 더 까다롭죠. 이건 와이어를 통과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대로 된 스플라이스는 아닙니다. 그냥 코어를 유지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에요. 퍼러 전체를 분해하는 수고를 덜기 위한 약식 방법이랄까요. 퍼러 전체를 분해하지 않고 와이어를 통과시키는 방법입니다. 가끔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서 퍼러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와이어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반대편에서 당기지 않는다면 매끄럽게 통과될 겁니다. 테이프를 감아두셨죠? Yeah. 됐습니다. 약 1.5인치입니다. 잘 됐네요. 이것 보니 나일론 인서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테프젤을 바르시겠어요? 별로요. 나중에 빼낼 때 도움이 되는 정도죠. 알겠어요. 조금만 바르겠습니다. 나사 구멍에는 안 바릅니다. 로크타이트를 넣을 거니까요. 역할이 비슷하고 그 정도 더 잘 됩니다. 맞아요. 때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포스테이에도 스테이락을 달 겁니다. 롤링 퍼러에 나사식 피팅을 쓰는 걸 꺼리는 분도 계시지만 검증된 방식이고 제대로 설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앞서 작업한 다른 스테이락 피팅들에서 보셨겠지만 유튜브의 많은 영상들과 달리 내부에 실런트를 전혀 바르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찾아보면 많은 분들이 뭔가 실런트를 바르는 것 같더라고요. 지카플렉스를 쓰거나 심지어 5200을 쓰는 분도 있었는데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터미널 내부의 공기를 없애고 그 공간을 실링제로 채우자는 취지인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지만 실링제로 그 공간을 완전히 채울 수는 없습니다. 와이어 가닥 사이, 즉 코어 내부까지 빽빽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부 풀어헤치고 실링제를 밀어넣어 가압 처리해야 그 공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스웨이지 피팅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도 스웨이지 피팅에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죠. 영국에서도 일부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피팅 제조사에 문의해보면 그렇게 하라고 권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부에 공간이 있다면 공기가 통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실런트를 바르면 작은 빈 공간에 물이 들어가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맞아요. 스테인리스, 즉 와이어에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걸 유지하고 싶은 거죠. 모든 것을 스테이에 조립해서 조심스럽게 올릴 수 있습니다. 새 퍼러 조사는 아나폴리스에서 시작했습니다. 델린이나 그런 소재보다 볼 베어링 방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더 개방적인 구조라 청소가 가능한 것 같고요. 여기서 베어링 레이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가장 중시하는 재료 특성은 경도입니다. 이건 316볼 베어링이고 레이스도 316입니다. 경도가 동일합니다. 볼 베어링을 패시베이션 처리해서 스테인리스의 불순물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진원도를 유지하고 패시베이션이 안 된 경우처럼 표면이 패이지 않습니다. 살딘이 특허를 보유한 또 다른 특징은 내부에 하중 분산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헬리어드가 항상 걸려있고 세일에도 장력이 걸린 상태에서 더 많은 볼 베어링에 하중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하중을 나눠서 분담하는 단단한 볼 베어링을 씁니다. 새 와이어, 저희 것으로 공급하고 스웨이지 터미널도 저희 것으로 해서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하단 끝은 스테이락 터미널입니다. 고정형과 아래쪽에 위치하는 방식 또는 조절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절형이 마음에 듭니다. 청동과 스테인리스 조합이라 문제가 생길 일이 없고 이것의 독특한 점은 조절할 때 드럼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와이어 자체가 늘어나는 방식이라 탈 높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최대 세일 면적을 유지하고 시트 각도를 맞추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훌륭한 터미널입니다. 로이드 앰퍼샌드 완돈 인증을 받은 스테이락입니다. 스테이 센터링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군요.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것이 평생 회전한다고 생각해보면 노출된 압출 부품만 올려두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쪽엔 스테인리스가 조금 있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산화 알루미늄이 생성되어 이쪽으로 기존 퍼러의 베어링 관련 문제가 많았습니다. 퍼러에서 베어링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오래된 장치의 베어링은 밀봉형이었습니다.
스위블이 돌아가긴 하는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서클립을 빼고 내부를 살펴 깨끗하게 정리해야겠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서클립을 빼고 살펴보겠습니다. 서클립은 빠졌는데 분리가 안 됩니다. 이거 이틀 동안 분해하려고 씨름했습니다. 확실한 건 밀봉형 베어링 장치는 다시는 쓰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자, 펄어를 설치할 준비가 됐습니다. 펄어를 찾아볼 때 추천해주신 몇 가지 중 하나였고 여러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상단 펄어 때문입니다. 정말 멋지게 생겼습니다. 왜 이걸 추천하시나요? 어떤 점이 마음에 드세요? 사실 이유는 비슷합니다. 오픈 베어링이죠.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반대로 청소하고 씻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과 달리 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정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어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포일 자체에도 와이어 주위를 위아래로 감싸는 베어링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스페이서 역할을 하면서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포일 사이는 배연의 피팅 방식이라 포일이 분리될 염려가 없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포일 사이에 2에서 3mm 간격을 둔다는 겁니다. 배연의 피팅을 통해 포일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어느 정도 휠이 허용됩니다. 포일이 딱 붙어 있으면 움직일 때 서로 마찰을 일으키지만 간격이 있으면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모를 방지하는 거죠. 그루브가 2개 있어서 세일 2장을 달 수 있습니다. 물론 하중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배에서는 헤드 세일 2장을 편하게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더 작은 배라면, 예를 들어 304S라면 세일 면적과 하중에 신중해야 합니다. 새 장치로 모든 것이 쉽게 조립되었고 기존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망치질을 조금 하고 나니 저 훌륭한 상단 롤러가 마스트 꼭대기에 올라가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단 연결부는 스테이락이고 아주 멋진 조절기가 달린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조절이 가능하다는 게 좋습니다. 리그를 더 세밀하게 조정하고 레이크도 미세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이 생깁니다. 1000마일쯤 항해하다 보면 조금 더 조여야겠다 싶을 수 있고 그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 펄어는 길이가 길어서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고 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임기응변이 있죠. 훌륭한 상단 베어링의 또 다른 특징은 아우터 레이스를 지지하는 다이니마 루프가 2개 있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펄링에 기여합니다. 두 루프 모두 헬리어드에 연결되며 헬리어드는 포스테이와 올바른 각도를 이루어야 합니다. 키트에 편향기가 몇 개 있는데 여기에 하나 달았습니다. 헬리어드와 펄어 사이의 각도가 15에서 20도가 되도록 맞춥니다. 헬리어드가 감기는 것을 막기에 충분한 각도입니다. 하단 펄어에도 특이할 점이 있습니다. 펄링 시트를 당기면 택이 360도 회전으로 걸리면서 펄링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일을 달 때 택이 제대로 걸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세일을 당기면 돌아갑니다. 상단과 하단이 동시에 돌아가므로 빠르게 택을 돌려주면 됩니다. 리그 장력을 정적으로 미세 조정할 시간입니다. 펄어가 있어서 포스테이에 게이지를 댈 수가 없습니다. 포일을 눈으로 보면서 세그가 얼마나 되는지 봅니다. 항상 약간의 세그는 있지만 포일 자체 폭 정도가 거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항해하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바람이 강해지면 당연히 세그가 점점 커집니다. 허용 가능한 수준이란 어느 수준에서 너무 느슨해지는 건가요? 전적으로 배에 따라 다릅니다. 이 배는 어느 정도밖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요. 그 한계점을 찾아야 하고 너무 팽팽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포스테이가 느슨하면
클로즈 홀드 성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세일을 퍼링했을 때 펄럭이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스테이 세일로 항해 중에는 그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리그 입장에서도 움직임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달간 새 리그에서는 모든 것이 늘어날 겁니다. 마스트 상단이 중앙에 오도록 하고 마스트가 완전히 수직으로 서도록, 즉 수면에 90도가 되도록 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상단을 중앙에 맞추는데 헬리어드를 다림추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헬리어드를 토 레일까지 내린 뒤 반대편으로 옮겨 표시를 남기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한 캡슐아우드를 같은 길이로 제작했기 때문에 포트와 스타보드가 동일합니다. 배 자체와 체인 플레이트에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벽나사의 취업량이 대략적인 기준이 됩니다. 이런 기법들을 활용하면 마스트를 중앙에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크입니다. 레이크를 좀 추가하려 합니다. 1도입니다. 계산해보니 대략 300mm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달려있는 펄러로 그렇게 하기 위해 조절기가 있습니다. 백스테이와 함께 조절기를 이용해 마스트 상단을 4.5 이동시켜 1도 레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 안에 있는 거죠. 레이크를 맞추고 나면 모든 슈라우드에 장력을 넣습니다. 한쪽을 먼저 과도하게 조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느슨한 상태에서 캡 슈라우드를 너무 조이면 마스트에 S자 휠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를 조금씩 포트의 한 것만큼 스타보드의 한 것만큼 포트에 균등하게 조입니다. 마스트에 S자 휠이 생겼을 때 이걸 잡아당겨서 교정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모두 느슨하게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낫나요? 이 마스트라면 잡아당겨서 교정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강성이 높은 마스트라서요. 하지만 때로는 모두 느슨하게 풀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낫습니다. 교정하지 않으면 1시간 후에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낫습니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프리밴드입니다. 이런 크루징 요트의 경우 마스트 폭의 절반 정도를 봅니다. 마스트 폭이 약 300mm라면 프리밴드는 약 150mm가 되어야 하고 하단부터 상단까지 일관된 곡선을 이루도록 합니다. 그게 세일 메이커들이 세일을 제작할 때 기준으로 삼는 수치인가요? 세일 메이커들이 그 수치를 물어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직접 항해하면서 살피는 겁니다. And if something looks wrong, it's probably wrong. And you'll soon see. And if it's right, then you'll know when it is wrong. If that makes sense. Most of this is done by eye, so do make sure you have a good look at your rig and make sure things stay as they should be. I often row out on a still morning in an anchorage and have a little look at how things are. If you hang a spanner from a thin line from the top halyard, you can really see what's straight and what isn't. Finally then, some common sense details. Do make sure you get your split pins the right way round, less likely to fall out, and you only really need to open them about 20 degrees. Sometimes I dress them differently, like with this one, I bend back because I find sheets can catch on it. This one could now do with rotating a bit to be completely upright. And if you've got clevis pins at an angle, make sure they're pointing down too. Finally, a shout out for the Stay-Lock bottle screws. These are the best I've found for keeping the split pins out of the way. No need for tape and all that sort of stuff here. Well, I hope you got something from those two films. It's quite difficult to fit everything in a technical video like this. I'm sure there's bits that have been missed out. You can talk about them in the comments, try and get a discussion going on extra bits of knowledge. It's always good to share those sorts of things. And I might, at some stage, make another third version of this, because the big thing that I think we've missed out here is to try and do the last bit of the rig tune, the dynamic tune, while you're sailing. So I'm going to be doing that myself now, just to get things right over the next sort of couple of months. So we show you some stuff in the episode, but
I might get a specialist out if we can hitch up with Jade again. We just didn't get time to do it, to go out and sail with him while he was here. But to do that and actually to go out and to look at sails as well, sail trim. People think of it as something for racers, but very important for cruisers too, for the longevity of the sails and the rigging to get things right. So, you know, it's nice sort of to have some knowledge in that way. There's one more thing I want to sort of talk about just before we go though, is that one of the other things I got with these stay locks that are quite good is that I've got a little extension piece here. So what happens with that is it'll fit in to this position. So if I do get a problem with the wire, as we said, it would be sort of down here somewhere, I can actually just cut it to length, add this instead, join that back up, and this will just solve that problem where the actual fault is, where it enters the fitting at the end there. And I've actually had this happen in real life. Years ago we were doing a circumnavigation of the British Isles for charity on a friend's boat, and just after we left, it had been re-rigged, but a split pin had been left out. Cotter pin fell out and the leeward shroud was flapping about. By the time we got it under control, it had damage right by the fitting. So we actually had to go back and have a new one made and leave on a later date. Whereas with this, you could just do it yourself. You just cut it off, bolt this one in, and it's all done. So yeah, as a cruiser, things like this really good if you're going to go to remote places especially. And I'm going to get some Dyneema equivalent to the 10mm so that I can do a whole shroud. If something goes wrong, I'll have that to replace it with in an emergency. So all those sorts of things are really good with these sorts of fittings, I think. So as ever, thanks for watching. Do try and subscribe, it costs you nothing. Become a patron if you really want to support us in the future making of these films. We really appreciate it. Thanks for watching.